30대 A씨는 최근 아버지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전보다 큰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느꼈는데요. 함께 생활하는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가 점점 대화에 소극적이고 TV 소리를 자꾸 높여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혹시 하는 마음에 아버지를 모시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한 A씨는 아버지가 노인성 난청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난청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환자분들의 듣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이제 10세 미만의 소아가 급성 중이염 이후에 합동적으로 귀에 물이 고이는 삼출성 중이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경우 이 아이는 청력이 떨어진다면 난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좀 많이 다른 예시지만 80세 할아버지가 수년에 걸쳐서 점진적으로 청력을 잃어가신다면, 물론 이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겠지만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청력이 떨어지는 원인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진단 이후에 치료 접근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2019년 난청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40만 8,092명으로 5년 새 약 42%나 증가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은 50대 이상이지만 30대 이하 젊은 환자도 8만 2,586명으로 19.7%에 달했는데요. 이전에 젊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난청은 유전성 난청이거나 소음성 난청이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큰 소음에 장시간 지속해서 노출돼 발생하는 소음성 난청이 젊은 연령층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고령화와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소음원들이 늘어감에 따라서 난청 환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종류의 난청이 다 증가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난청은 이제 크게 청력을 느끼게 하는 달팽이관이 아니라 외이와 고막, 그리고 소리를 연결해주는 작은 뼈들로 구성된 이제 중이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 전도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소아에서 호발하는 이제 급성 중이염이나 중이염을 오래 앓고 이제 고막에 천공이 발생하는 만성 중이염 등이 해당하겠습니다. 이제 이와는 반대로 달팽이관과 이와 연결된 신경의 문제가 생기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유전성 난청, 노인성 난청, 소음성 난청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도성 난청의 경우에는 이제 약물이나 수술로 이제 호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염증을 제거하거나 파손된 이제 고막을 재건하고 이소골을 연결해주고, 그럼 청력이 호전이 됩니다. 하지만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 달팽이관에 있는 이제 유모세포가 한번 손상을 받고 나면 재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청기 아니면 많이 청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인공아우 등의 외부 기기 등을 통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옆 사람에게 들릴 정도로 이어폰 볼륨을 키워 음악을 듣는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지하철 소음인 70에서 80dB보다 큰 볼륨으로 음악을 들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 정도 볼륨을 지속해서 듣게 되면 귀에 매우 큰 소음으로 작용해 청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중이염 등의 전도성 난청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한 가지씩 말씀드리면 이제 우선 소음이 있겠죠. 소음은 이제 청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입니다. 이전에는 소음에 의해서 감각세포의 수가 줄어서 발생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뿐만 아니라 소음에 의해 감각세포와 신경이 연결이 약해져서 소음이 발생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유전성 난청이 있습니다. 유전성 난청은 어린아이에게만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유전성 난청의 종류의 경우 일정 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있고, 이런 유전성 난청이 동반경을 같이 동반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족력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어른이시더라도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유전자 검사들이 쉽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들이 고안이 돼가지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 항생제와 항암제도 청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약물 복용 이후에 어지럼증이나 이충만감, 이명이 발생한다면 병원을 방문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성 난청이 있겠죠. 최근에 이제 고령화에 따른 노인 비율의 증가가 되면서 난청 인구의 증가가
이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난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겐 들리지 않는 삐 혹은 뚜 하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을 이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인구의 32%가량은 이명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으며 6%가량은 병원을 찾을 정도로 심한 이명을 호소하고 0.5% 안팎은 이명이 너무 심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인데요. 문제는 이런 이명이 난청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난청은 자각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청력을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난청이 진행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보다는 가족이나 배우자가 먼저 환자의 청력이 떨어졌다는 걸 아시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증상이 많지 않지만 난청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증상 중에 하나로는 이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박 소리나 탁탁 소리 이런 이제 이명은 난청과는 관련성이 떨어지고 삐 혹은 이제 매미 소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난청이 있는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물론 이제 이명이 없어도 난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난청 인구의 대다수는 이명을 호소하고 있고 이명이 있는 경우 역시 대부분 난청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수의 이명 환자에서 청력을 호전시키기 위해 보청기를 사용하면 이제 이명이 감소되는 것을 느끼고 이제 최근 난청이 동반된 이명 환자의 치료법으로 보청기가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난청에 영향을 준다는 다양한 보고들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치매와 인지장애에 대한 결과입니다. 난청이 있으면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고 사회생활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소리로 이루어지는데 그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시각보다는 청각이 적절한 사회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청이 진행된 경우 치매, 우울증이 더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제 보청기 등의 청각 재활을 이용하면 호전되는지에 대한 연구도 후속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난청이 의심된다면 아래 항목을 바탕으로 자가 진단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첫째, TV 소리를 너무 크게 해서 주위 사람들이 불평한 적이 있다. 둘째, 전화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셋째, 소음이 있는 곳에서 소리를 듣는데 어려움이 있다. 넷째, 2명 이상과 대화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섯째, 상대방 대화를 이해 못하거나 엉뚱한 반응을 한 적이 있다. 여섯째, 상대방에게 대화 내용을 다시 말해달라고 부탁한다. 일곱째, 상대방이 중얼거리거나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 적이 있다. 여덟째, 특정 소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 적이 있다. 아홉째, 어린이, 여성의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총 9개 문항 중 3개 이상 해당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정확한 청력 평가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난청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청력 검사가 필요합니다. 기본 청력 검사로는 수능 청력 검사와 어음 청력 검사가 있고 수능 청력 검사는 이제 여러 주파수별 소리에 대해서 수음의 역치, 잘 듣는지에 대한 그 작은 소리를 판단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제 실제로 듣는 소리인 기도, 그리고 달팽이관이 듣는 소리인 골도를 측정하게 되고, 이제 전도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을 이 기도와 골도의 차이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어음 청력 검사는 이제 듣기 편안한 레벨로 얼마나 정확하게 따라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것으로 이제 이 결과가 이제 향후 보청기 재활이나 신경성 난청의 감별에 도움을 줍니다. 지금까지의 검사는 환자분이 직접 누르거나 아니면 답하시는 주관적 검사이고 이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객관적인 검사들을 시행합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청성 뇌관 반응 검사로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대해서 발생하는 뇌파를 측정하는 뇌파 검사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난청이 있다는 진단을 받거나 자각하게 되는 시점부터 당황해하며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한번 손상된 청력은 다시 좋아질 수 없기에 주저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하는데요. 난청은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법도 매우 다양하기에 난청이 의심된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에 따른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전도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물, 수술적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난청이 의심되는 경우 전도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구분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정확한 골도 청력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만약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면은 청력이 감소된 시기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돌발성 난청이 발생했다면 약물 치료로도 호전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약물 치료, 고막 주사 치료 등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발생한 난청이거나 정확히 언제 청력이 떨어졌는지 모르는 그런 경우라면은 이제 난청의 정도나 형태에 따라서 이제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때 두 가지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재활의 시기입니다. 난청이 발생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에는 이제 소리가 증폭이 되거나 인공와우를 사용해도 잘 달팽이관에서 증폭을 해주더라도 연결된 신경이나 뇌에서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오래 걸리거나 감소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보청기 인공와우는 가능하면 늦지 않게 이제 빨리 착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제 난청이 많이 진행된 경우 보청기를 사용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경우 어쩔 수 없이 그냥 난청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인공와우 수술을 하시면 들을 수 있고 그 효과도 물론 정상인 정도는 아니겠지만 다양하고 많은 수에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는 정도의 청력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방법들을 잘 알고 계시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고도 난청이 생기면 예전처럼 생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보청기를 사용하거나 심한 난청은 인공와우를 착용하지만 기기를 얼굴에 착용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고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처럼 들을 수 없는데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의 해결책으로 청력을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회복하는 치료법에 관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보청기나 이제 인공와우가 난청의 재활에 큰 도움을 줄 수 있고 현재 난청 재활은 이 보조기구들의 역할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제 청각 세포의 재생, 청신경의 치료 등을 위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고도 난청을 치료를 위해서 유전자 치료가 미국에서 진행되기도 했었습니다. 줄기세포도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임상적으로 적용할 만한 긍정적인 결과에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사용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양쪽 귀를 가지고 태어난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은 양쪽 귀가 다 있어야 완전한 청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일측 난청, 일측 전농인 경우 청력이 감소하게 되고 소음이 있는 곳에서 대화하는 것 아니면은 소리의 위치가 어딘지 파악하는 것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제 일측 난청이 있는 경우 모두 이런 상황을 겪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만약 불편함을 호소하신다면 일측 난청이 있는 경우에도 보청기 혹은 인공와우가 적용이 가능합니다. 잘못된 의학상식 깨치기 yes or도 두 번째. 난청을 치료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나요? Yes. 네, 맞습니다. 난청이 지속되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난청은 재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난청이 치매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진 않지만 뇌의 퇴화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난청 기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를 연구를 위해서는 이제 추가적인 연구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단 난청이 의심이 되면 환자분들은 난청의 정도를 병원에서 정확하게 평가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환자분의 나이, 난청의 정도, 그리고 기타 다른 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가지고 재활 여부를 선택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나이 자체에 의한 청력 손실도 예상되지만 당뇨, 고지방 혈증과 같은 성인병에 의한 2차적인 청력 손실도 발생할 수 있기에 청력에 대해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좋은 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금하는 것이 좋으며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의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난청의 원인들 중에서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피하는 것이 좋고요. 대표적으로는 소음이 있겠습니다. 아주 큰 소음이 있는 환경에서 일하신다면은 꼭 보호장구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너무 오랫동안 이제 큰 소리로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사용하시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소음 자극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한 난청이 의심되지만 이제 경도 난청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난청을 본인이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이 청력이 어느 정도가 되시는지 알고 계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